지금은 전혀 예기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안녕하십니까, 김재형입니다. 네, 신개념 재난방송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날것의 현장에서 날선 취재로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지금 굉장히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폭염, 가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진행을 하다 보면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전달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 봄부터 정말 전국적으로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 한 달을 보면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이 5.4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평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7%밖에 되지 않은 정말 적은 양인데요. 이 가뭄을 좀 실감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5월 한 달 굉장히 가뭄이 심했고 또 특히 지금 6개월 동안 2022년 6개월 동안 현재 누적 강우량이 199mm 정도 되니까 예년에 한 5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50mm에서 한 200mm 정도는 더 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가뭄이 심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주말부터 해서 비가 조금 내리긴 했는데 굉장히 적은 양이 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 한 100mm 정도 왔으니까 좀 그래도 약간 해갈은 됐습니다만은 희망 고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100mm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데.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양입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부터 정말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정부라든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역대 최악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미국에 제가 재난 연수를 하러 가보면은 미국 애들은 매년 역대급 산불이다, 역대급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역대급 산불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 역대급 이 가뭄, 폭염 이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전남으로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국 평균 강수량은 5.4mm로 평년의 5.7%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2.9mm에 그쳤습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년 5월 강수량 118.6mm에 비교하면 2.4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논밭 작물들은 말라 죽고 있습니다. 바짝 말라가는 저수지와 논밭 작물들을 보며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완도나 신안 등 전남 일부 도서 지역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4일에서 5일 동안 단수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농가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니까 이 가뭄의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래 보면 예언서인데 거기 보면 제3차 세계대전 수준의 대재앙이 온다음에 이 인류의 지구상에 그런 핵전쟁도 아니고 종교 분쟁도 아니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 물 부족으로 인해서 인류가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 식량난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전쟁까지 되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이거에 굉장히 물 부족 국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항구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재난 용어 중에 정말 심각한 재난인데 그거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대에 순응병질하지 못하고 정말 나태롭게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일링 플러그, 보일링 플러그요? 예, 네. 끓는 물 속의 개울이다 이런 표현인데 네. 곧 죽을 줄은 모르고 지금 우리가 우선 남비에 물이 따뜻하니까 수영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서 뭔가 좀 많이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대재앙이 지금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일단 가뭄이 시작은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이 우리가 뉴 노멀 시대 뭐 재난의 일상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가요.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는 저희들이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1년간 평균 강우량이 1,300mm 정도 된다라고 교수님들한테 배웠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연간 평균 강우량은 줄어들고 네. 대신 굉장히 그 양이 적으면서도 집중 내에서 게릴라성 폭우, 우리가 국지성 폭우, 물폭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오고 전체 강우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가뭄과 그다음에 굉장히 폭우 이런 것에 우리가 재난에 많이 노출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상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자연재난이 이렇게 일상화되다 보면 결국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소외된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가뭄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 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분들은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또 도서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사실 가뭄 재난이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취재 리포터가 현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일주일에 이틀 동안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단수가 취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완도 넙도에 나가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규석 리포터. 네, 또 저수지. 네, 지금 연결이 조금 고르지 않은데 현재 이규석 리포터가 완도 넙도 저수지에 나가 있죠? 네, 저는 현재 완도 넙도 저수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완도 넙도가 어떤 지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곳 넙도는 전남 완도군 노화읍에 딸린 섬입니다. 해남 땅끝마을에서 4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오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요.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며칠 전에 남도 전역에 다행스럽게도 참 반가운 비가 내리긴 했는데 아까 교수님과도 또 얘기를 나눴지만 네. 비의 양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유일한 식수와 농원입니다. 네, 지금 이규석 리포터가 완도 넙도에 있는 저수지에 나가 있는데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은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규석 리포터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다시 한번 현장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수지는 넙도의 유일한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공급원입니다. 현재 밑바닥을 훤히 드러냈고 말라버린 땅 위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2%에 불과합니다. 2년 전에는 만수에 달했던 넙도 저수지는 현재 평상시에 비해서 60% 이상 부족한 양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리마을 이장님을 만나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저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2%라고 하시니까 잘 가늠이 안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정도인가요? 예,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께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곳은 섬입니다. 섬마을이어서 거의 대다수가 어민들인데 새벽부터 일찍 이렇게 바다에 나가시면은 하루 종일 일들을 하시고 이제 몸에 땀도 배고
또 바닷물도 찌들어 있고 그러면은 저녁에 들어와서 씻기도 하고 세탁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생활용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물로는 음용수, 식수용으로는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물 공급을 약간 받고 있는데요. 병물 공급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물하고 해서 식수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식수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물의 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들과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요? 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죠. 모든 일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도 이렇게 땀을 흘리고 세탁을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은 또 하루씩 연기도 하고 취소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생활용수보다도 식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수 먼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임시 대책으로 해서 병물들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병물로는 우선 저희들이 식수용으로 약간씩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다수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상황은 이제 주변 마을에서도 쓰고 있는데 해수 담수화 시설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담수화 시설은 고장률도 많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은 지금 육지에서 직접적인 공급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더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달 넘게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섬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을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완도 넙도 저수지에서 취재 리포터 이규석이었습니다. 네, 우리 취재 리포터 이규석 리포터가 지금 완도 넙도에 있는 저수지에서 마을 이장님과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사실 저수지가 보통 농경에 좀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네. 농민심서에 이런 얘기를 해놓으셨거든요. 재난이 생기고 나서 식량을 나눠주고 우복을 나누어줘서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그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농민관이다라고 농민심서에 써놓으셨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 한반도의 자연 재난 중에 태풍, 홍수, 지진 많은 재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재난 중에 최근 그 재난 통계 연보를 보면 103년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태풍도 아니고 홍수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폭설도 아니고 혹한도 아니고 바로 이 폭염 가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이 더위에 굉장히 우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들녘에 계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께서 조금 힘드시면은 좀 쉬셔야지 조금 무리하게 하시다가 굉장히 위험한 저는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사실은 국민 없이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특히 안전약자인 어린이나 노약자나 또 이 도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런 가뭄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것을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어떤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좀 꼭 좀 많이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가 더 심각한데요. 농경뿐만이 아니고 생활용수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규석 리포터가 잠시 후에 민가로 이동을 해서 마을 주민과 다시 한번 인터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이동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현장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네. 네, 이 가뭄이 요즘에 정말 심각하다 보니까 네. 심각도에 따라서 이 행동 요령이나 대책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재난을 4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네, 뒤쪽에 나와 보시는 있고요. 바와 같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저렇게 4단계로 나누어졌고요. 예컨대 태풍이 적도 지방에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 반도에 있는데 우리가 뭐 노란색 민방위복이 있고 엄청나게 야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네. 이제 관심 단계, 제주도까지 올라오면 주의 단계, 점점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재밌는 것은 이제 저는 한글을 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색깔로 저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심각해지는 점점 단계인 거죠? 빨갛게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절수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앙 정부의 통제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사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쨌든 대책이나 행동 요령이 뭐 정해져 있겠지만 사실 이게 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이 피해를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오롯이 사실은 모든 재난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에 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국가적인 책무이고 결국은 내가 어떤 교통사고가 나든지 내가 어떤 사고가 화재가 발생하든지 지진이 발생하든지 하면 결국은 피해는 내 거지. 네. 결국은 재난관리는 줄탁동시로 중앙정부나 국가와 그다음에 국민이 헌연일체가 되어줘야지 이거 내 생명을 국가에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참 많이 보는 나라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나라의 가뭄 대책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지금 있습니까? 전 세계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도 네네. 아프리카 케냐 가뭄 연구하러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 그 재난의 특성에 맞춰서 정책이 좀 틀린데요. 예컨대 호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 호주는 재난 그러면 산불 아니면 가뭄입니다. 걔네들은 그 재난 유형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재난인데 그 중에서 가뭄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보다는 국민 스스로 하게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 40년 동안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복된 이 재난에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재밌는 것은 중앙 정부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우리로 얘기하면 4대강에 보면은 영산강, 금강, 한강, 유역환경청 각 유역환경청이 있거든요. 네네. 그 유역환경청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재밌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종을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쓰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지하수도 언젠가는 고갈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쓰는 양만큼을 빗물을 그대로 정수해서 땅속으로 내려가게 하는 네네. 그런 것을 정책화하고 있거든요. 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저희들은 좀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잘 좀 대처가 되고 있는 나라들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좀 잘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뭄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분들은 농민분들이잖아요. 네네네. 최근 이 가뜩이나 인건비도 오르고 물류비도 오르고 유가도 올라서 농민분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작황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농민분들의 시름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남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제1의 양파 생산지인 무안. 이곳 농민들은 양파에 제대로 물을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저도 농사에 접한 지가 한 30여 년 되는데 수년 동안 해오면서 올 같은 가뭄은 제 농사 짓는 감에서는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농가로서는 진짜 두 손 두 발 놓을 수밖에 없네요. 봄부터 가뭄이 이어지면서 양파의 크기와 수확량이 모두 줄어든 상황입니다. 구가 형성이 안 되는 바람에 수확량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작년에 한다면 우리가 한 200평에 한 250망 정도를 생각했는데 올 같은 데는 턱없이 모자란 200망 이하로 그 수준으로 농사가 지어진 것 같아요. 논농사를 짓는 농민들 역시 가뭄으로 인해 힘들게 심은 모가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년 비해서 반수확이 반 정도나 보고 예상을 하고 농사를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물 갖고 이렇게 심각해 본 일은 올해 처음이에요. 여기에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난까지 연이어 발생하면서 농산물 물가는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와 마늘 같은 채소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늘 양파 가격이 조금 올랐다 해서 농민들은 크게 이익 본 것도 사실상 없습니다. 가뭄 피해 때문에 수확량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떨어졌고요. 농산물 가격이
농가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르다 싶으면 이거 수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농민들이 가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를 비롯해 각 시군에서는 대응에 나서곤 있지만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딱히 대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지금 전남 쪽 같은 경우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까지는 그 평년의 한 88% 수준이라서 이게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이제 막고는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좀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정말 저희가 농업적으로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봄, 여름 평균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가뭄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피해 농민들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말 무안하며 양파, 양파하며 무안인데 농민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 역시도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쯤에서 또 완도 넙도 현장에 나가 있는 이규석 리포터를 한번 연결해 볼까 하는데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이규석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작합니다. 네, 저는 지금 완도 넙도에 위치한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넙도에는 총 308가구가 있는데요. 지난달 16일부터 지금까지 2일 급수, 5일 단수인 너무나 극단적인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설치된 물탱크가 이렇게 옆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그리고 이용하기 위한 전기세 모두 주민들이 각각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쪽에는 5일 단수 기간을 피해서 2일 동안 물을 미리 받아놓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수된 물이 모자라 빗물까지 모아두고 있지만 주민들은 설거지, 빨래는 물론 샤워와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에도 너무나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을 주민 한 분을 만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뭐 일을 마치고 와서 샤워나 그 빨래, 그런 설거지를 할 때 물이 이렇게 단수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네, 물이 단수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함이 있을 텐데요. 2일 급수 기간 동안 가정마다 어느 정도의 물이 공급되고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급수 기간에 보통 뭐 1톤에서 2톤 정도 그 정도 급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니 해도 비가 가장 많이 오면 그렇죠. 좋으시겠죠. 네, 비가 오면 최상의 시나리오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완도군에선 이 각 집마다 생수를 나눠주고 있긴 하지만 5일 단수 기간 동안 마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더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완도 넙도에서 취재 리포터 이규석이었습니다. 네, 이규석 리포터가 현장에서도 생생하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사실 하루 정도만 단수가 된다고 해도 정말 불편하잖아요. 네. 지금 일주일에 이틀만 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좀 불편하실까요? 너무 불편하시죠. 사실은 근데 제가 왜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가 조선 500년 역사 중에 왕들이 그 광화문 앞에서 석고대죄하면서 모든 것은 이 재난에는 짐의 부덕의 탓이요 했던 것이 가뭄 아니면 홍수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대 이 과학 문명 사회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또 어떤 곳은 기우제를 옛날처럼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 보시면 이제 영암에서 기우제를 실제로 지내는 게 최근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 27일이고 2022년도에도 기우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재난 정책이 특히 이 홍수 가뭄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재난에서 교훈이나 뭔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바꿔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재난에 대해서 그냥 반복된 재난에 계속 우리가 분노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재난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강우량의 피크로드는 굉장히 순간 시간당 강우량은 높아지고 네. 절대적인 강우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만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있는 물을 4대강을 통해서 빨리 나가게 하는 재난이 물폭탄이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빨리 4대강으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둬가지고 그 다음날 써야 되는데 몇 년 전에 그
볼라벤, 덴빈, 삼바가 왔었던 한 해에 태풍이 5번 온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 해에 10월 달에 뭐 걱정했냐면 가뭄 걱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물폭탄에 우리는 그냥 바다로 보내버리고 이제 또 물이 부족하니까 가뭄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저수지라든가 네, 뒤쪽에 예.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일본 친구들이 보면은 일본 애들이 이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을 이 친구들이 알고 저수지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산이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저수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백운동 로타리라든가 또 광천동이라든가 광산구 일부 지역이 저지대가 상습 침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도로 밑이라든가 초등학교 운동장 밑이라든가 혹은 그 공원 밑에다가 한 50m, 100m를 깊게 파가지고 거기를 텅 비워놔가 콘크리트 텅 비워놔가지고 평상시 때는 그 위에 덮어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으로 운동장을 쓰지만 이머전시 상황이 되면 그 구에 서구나 광산구에 들어오는 모든 물을 잉여물을 빗물을 거기다 가둬가지고 나중에는 도로라든가 화단에다가 쓰는 그 우리가 저류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광화문 청사라든가 대치동에 얼마 전에 침수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러한 시설들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좀 이러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서 이 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가뭄 재난은 저희가 뭐 도서 지역을 살펴봤지만 네. 도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심 지역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광주 지역을 놓고 봤을 때 광주 상수원 중 하나인 주암호의 저수율이 50%도 되지 않고요. 풍암 저수지도 눈에 띄게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녹조가 심해지면서 환경 오염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텐데 왜 이런 가뭄이 반세기 만에 또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는지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 전문가들은 열대지방의 수온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가뭄의 원인은 바로 라니냐 현상인데요. 라니냐는 적도 동태평양을 중심으로 5개월 이상 수온이 낮아지는 이상현상입니다. 라니냐의 영향으로 서태평양에 강한 고기압이 나타났는데요. 이 고기압의 반작용으로 저기압이 강해졌고 또 그 반작용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차례로 강화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강화되는 위치에 놓여서 비구름이 줄고 가뭄이 오게 됐는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 자체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라니냐의 위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년 연속 라니냐가 생기는 트리플 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라니냐의 위력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에서는 3년 연속 우기가 찾아오지 않아 40년 만에 가장 긴 가뭄을 겪고 있는데요. 인도는 1901년 기상 관측 이후 121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달성하며 연일 40도 넘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쓰레기 매립지에서 불이 나거나 강이 말라붙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남서부 지역은 1200년 만에 가장 극심한 대가뭄을 겪으며 저수지 수위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글로벌 식량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밀수출국인 프랑스는 고온 건조 날씨가 지속되면서 밀의 출하량이 급감하였고 미국 또한 겨울밀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25% 이상 떨어졌습니다. 현재 50% 이상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전례 없는 가뭄으로 맞닥뜨린 전 지구적 식량 위기로 국내에서도 점차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가 정말 전 지구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국제기후환경센터 윤원태 센터장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국제적으로 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뭄과 기후위기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뭄 현상은 극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동아프리카 지역의 가뭄 현상이 심각한데요. 이쪽 지역에서는 케냐나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이라는 나라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40년 만에 가뭄이 창궐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쪽 지역의 어린 아이들 200만 명 정도가 기아에 아사 직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도 가뭄이 심각하고요. 특히나 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인도 지역은 가뭄 위에도 폭염까지 겹쳐가지고 극심한 상태라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 지역 같은 데는 면화나 밀의 주 생산국이기도 하지만 이 가뭄이나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면화나 밀의 생산량이 차질이 오게 되고, 더구나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이렇게 곡물의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가 식량 위기로 비상사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을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 식량 위기의 예외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자금률을 따라 보면은 46%가량이 되고요. 특히나 곡물 자금률은 2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량에 곡물의 수출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뭄이나 폭염으로 인해서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곡물의 수급에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거 기후위기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금 가뭄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 가뭄이라는 것은 자연재해거든요.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응을, 우리가 가서 예를 들어서 농업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의 수확이 예전과 같이 다르다 하면은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지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이제 가뭄에 대해서는 농업이나 수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농업이나 수문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어차피 가뭄이 닥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농업 용수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농업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대응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댐이라든지 농업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기후위기와 식량위기가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 대재앙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방금 센터장님이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우리 과거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 AI를 중심으로,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미래 먹을거리로 이 선점에서 AI 중심 도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몇 차 산업 이 시리즈의 최고 마지막은 끝은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농업입니다. 농업이요. 결국은 이 인류가 식량난에 허덕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리포트 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뭄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브리핑이 방송됩니다.
여유로움 더하기 자유로움 더하기 가끔 새삼스러움 더하기 행복스러움은 아델리움. 당신의 인생이 아델리움 하기를. 한국 아델리움. 창사 20년 그린 장례 문화원이 영산 강변 풍광 좋은 곳 북광주 IC 용전 사거리로 새롭게 이전했습니다.